최근 바다의 반도체라고 불리는 김이 외국에서 엄청난 인기라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생산되는 김은 전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약 8,400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했죠. 느닷없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김이 외국에서 왜 엄청난 인기를 받으며 사랑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하시면 올해 한 해도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김은 해조류를 종이 형태로 얇고 넓게 펴서 말린 음식으로서 주로 완도군이나 진도군과 해남군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죠. 웰빙 식품인 해조류답게 김에는 적당량의 섬유질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좋은 식품인데요. 기름이 발라진 뒤 구워지고 소금으로 간이 되므로 김은 다이어트 등에는 적당하지 않은 식품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단순히 반찬으로서 보통 얇고 작은 김에 싸먹거나 해서 섭취하는 절대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죠. 다른 반찬에 비해 칼로리나 나트륨 함량이 적게 돼서 열량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는 되려 적당한 반찬입니다. 김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기록상으로나 한중일에서 한국이 최초였는데요. 삼국시대부터 김을 먹었다고 보는데 한문으로 해 또는 해태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문헌상으로 처음 나타난 것은 고려 충렬왕 때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로서 신라시대부터 김을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또한 명나라 때 편찬된 박물사전인 본초강목을 보면 신라의 깊은 바다 속에서 채취하는데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따오며 4월 이후로는 해치기에 채취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놀이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바다이끼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702년 2월 6일에 공표된 다이호율령에 김이 조세의 대상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김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식문화에 자리 잡은 종이 형태의 김이 탄생한 것은 1717년 아사쿠사의 재생지 기법이 탄생한 이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에도 시대 교호 초기부터 김을 요리로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중반 이후부터 김을 취급했기에 한국보다 훨씬 나중에 김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상 한국은 훨씬 이전부터인 신라시대 또는 최소한 조선 초기인 1400년경부터 김을 취급해왔으며 김의 음식 문화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양식 역사, 또한 한국의 발전 과정이 앞서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김 식단 문화가 훨씬 앞서 있고 한중일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김을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뿐이고 대만과 북한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미한 수준인데요. 특히 한국은 김을 주력 수출 상품으로서 취급하며 전 세계 수출량 1위 국가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전략 수출품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바다의 반도체라고도 불리죠. 농수산물 중에서는 고려인삼과 더불어서 한국 최고의 특산품으로 김 수출액은 매년 인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김은 뛰어난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저칼로리 웰빙 스낵이라는 건강식품으로서도 인기가 높아지며 CJ제일제당과 대상뿐만 아니라 신한천사김과 성경식품 등 중견기업도 수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중 양반김으로 유명한 동원 F&B는 국내 최초로 원초 감별사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인데요. 원초 감별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김은 얇게 만드는 기술이 발전했다 보니 입에 넣으면 바로 녹을 정도인데 두꺼운 김 위주로 생산하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그 식감이 뛰어나기에 한국 김이 인기가 많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원초 감별사라는 전문가를 두어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온난화로 바다의 기온이 올라가며 3월이 넘어가면 김이 나빠지고 광택이 안 좋아진다는데요. 이러한 위기에도 우수한 품질의 한국 김을 만들어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책임져 주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대한홍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